4개, 수요일날 3개, 목요일날 3개. 근데 우리 여기서 더 미룰 수 없었거든. 아니야 8.73 나왔다. 난 금요일날 수업 했어. 아니야? 다른 거 수업도 나오잖아. 아니 수학수행 우리. 9.24긴 했어 원래. 수요일에? 0.5를 생각해. 자, 시작한다 얘들아. 사돈이 진도가 되게 많아 얘들아. 잘 안 하면 어려워. 시작할게. 자, 가볼게요 여러분. 그럼 마반은 안 되죠. 자, 논증이란 무엇일까부터 시작할게. 논증이란 그 앞에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얘들아. 논증이란 무엇일까에 논증 요소는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토론도 할 거거든 다음 시간에. 요건 다음 시간에 마지막에 12시 넘으면 토론할 텐데 토론에도 나올 텐데. 왜 토론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아니 무슨 여기서 토론을 하니. 토론 내용도 진행할 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보면 주장 이유 근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얘들아. 어떤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근거가 좀 이게 서로 달라 얘들아. 이유에다가 밑줄 쳐볼게. 어디다 밑줄 치냐면 주관적 진술 밑줄 쳐볼게 얘들아. 이유 밑줄 치고 주관적 진술 찾았니? 뭐 주장은 당연히 뭐 결론적으로 내세우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이유는 뭐냐면 주관적 진술이야.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근거는 뭐냐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밑줄 쳐봐.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주장은 뭐냐면 학교에 뭐 야간 자율학습을 없애야 됩니다. 이게 주장이야. 이유는 뭐냐면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야. 얘들아. 잘 봐 얘들아. 이게 이유야. 근거는 뭐냐면 서울대 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학생들의 몇 퍼센트가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이유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 이유와 근거가 구별될 수 있어야 돼. 요건 좀 이따가 나중에 토론할 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반론에 대한 반박 완료 표시할까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배울 이 글은 반론에 대한 반박이 2번 나오거든요. 그 2번 나오는 내용이 반론에 대한 반박, 반론을 제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밑에다가 써볼게. 예상되는 반론이라고 써볼게 얘들아.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논증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역, 귀납, 유비 논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귀납 논증하고 유비 논증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거 아직 안 배운 사람 손 들어봐. 아직 안 배웠다. 그래. 내가 손 들어. 시작할게 얘들아. 가볼게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춤을 추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회사로 출근해서 일하기도 한다. 자, 처음부터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괄호 시작해볼까 얘들아? 출근해서 일하기도 한다. 괄호 닫아보고 이런 게 있어요. 내용 전개 방법 중에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와 열거라고 써볼게 얘들아. 이게 뭐야? 사람들의 끊임없는 행동에 대한 예시와 열거야.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3번째 줄 밑줄 쳐볼까 얘들아?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된다. 힘까지 밑줄 치고 이게 바로 뭐야? 동기야. 밑에다가 써볼게. 동기의 개념이야 얘들아. 자, 칠판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2가지가 우리가 지금 나오는데 요것도 한번 좀 볼게 얘들아. 내용 전개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예시가 나왔지. 그 다음에 예시가 열거됐지. 지금 3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하게 나아가도록 힘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동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얘들아? 정의라고 얘기해. 정의. 그러니까 내용 전개 방법 중에 지금 3가지가 나온 거야. 좀 이따가 더 나올 거야 얘들아. 예시도 나오고 열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도 나와. 정의는 뭔데?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예시는 말 그대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거고 열거는 나열하는 거고 이런 거. 됐니? 그 다음 보자.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동기에는 그 다음 밑줄 쳐볼까 얘들아?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가 있다. 밑줄 쳐볼까? 이걸 뭐라고 하니 얘들아? 4번째 분류라고 합니다.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제 동기라고 하는 게 있고 내재 동기가 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외제 동기는 뭐냐면
외적 보상 밑줄 쳐볼게 얘들아. 이게 바로 뭐냐면 외제 동기의 예시라고 써볼게. 외제 동기의 예시가 바로 뭐냐면 외적 보상이야. 외적인 보상, 뭐 이런 금품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칭찬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제 동기가 되는 거거든.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외제 동기에 의한 것이다. 뭐 밑줄 쳐볼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가 선물을 준다는 말을 듣고 아이가 그렇게 행동한 경우 밑줄 치고 이게 바로 뭐야? 예시죠. 그럼 이게 뭐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어떤 행동인 거고 그 다음에 선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외제 동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이게 되겠니 얘들아? 선물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아이의 행동은 외제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에서 칭찬도 결국 마찬가지로 뭐야? 외적 보상이고 외제 동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밑줄 치고 얘들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5번째 대조의 설명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조. 대조는 뭔데 서로 역적 관계를 말하는 게 바로 대조가 되겠죠. 반면에 무엇을 할 때 밑줄 쳐볼게.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 이게 바로 뭐예요? 내적 다시 내재 동기의 예시야. 내재 동기의 예시. 무엇을 할 때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내재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즉, 그 다음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예시가 나오고요. 열고도 나옵니다. 즉, 과학이 단지 재밌어서 공부한다. 밑줄 치고 1번. 그럼 봐봐. 공부라고 하는 게 행동이지 얘들아. 그럼 내재 동기에 해당하는 건 뭐야 얘들아? 재미. 이게 바로 내재 동기에 해당하겠지? 재미가 있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밑줄 치고 2번. 그럼 이거는 행동은 뭐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행동이지? 그 다음에 보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내재 동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됐어요? 일에 보람을 느껴서 봉사하는 것은 내재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밑줄 쳐볼게요. 우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에서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 밑줄 쳐볼게요. 자, 이거는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까? 질문을 통해서 생각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써볼게요. 됐니?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다만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틀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 얘들아.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얘들아? 내용을 보면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이 있대.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는 다시 뭐가 나눠지냐면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로 나눠져 분류했어, 얘들아. 외재 동기는 어떤 외적 보상이 있을 때고 내재 동기는 그게 아니야. 그 두 가지가 이제 차이점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 어떤 것에 정답은 뭘 것 같니 얘들아? 내재 동기에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올까 얘들아? 외재 동기가 왜 안 좋은지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전개하는 걸 잘 봐야 얘들아. 자,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지금 여기 습도가 장난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내재 동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얘들아. 전체 내용을 미리 얘기해 줄까? 외재 동기에 대한 어떤 사례가 나와. 근데 이거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예시를 통해서. 내재 동기는 사례가 3가지가 나와. 그걸 통해서 내재 동기가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걸 전체 전개 방법이야. 외재 동기 먼저 볼게요. 얘들아.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얘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살펴보자. 어떤 실험을 했대요. 그 실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실험 내용이 조금 좀 반전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야. 가볼게. 우선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게 하였다. 이게 실험 내용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게 하였다. 보상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고 밑줄 쳐볼까 얘들아? 그러니까 보상을 준다는 말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외재 동기가 없는 상태, 그치? 외재 동기가 없는 상태 이런 뜻이겠죠.
보상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고 풀라고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평균 15분이 걸렸다. 이거 뭐야? 외적 동기, 외제 동기가 없는 상태의 결과야. 15분 정도 걸렸대, 얘들아. 알겠죠? 이번에는 문제를 풀면 보상을 주겠다. 이건 뭐야? 외적 동기, 외제 동기를 제공한 거죠. 보상을 주겠다는 상황을 만들고 두 가지 조건을 설정했대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뭘까, 얘들아? 외제 동기를 주면 15분보다 더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야. 잘 봐요. 그 다음 내용이 되게 중요해. 봐봐요. 보상을 주겠다는 상황을 만들고 두 가지 조건을 설정했는데, 하나는 밑줄 쳐봐. 원래 문제를 그대로 풀게 하는 것, 밑줄 치고 1번. 다른 하나는 밑줄 치고 2번. 원래 문제를 쉽게 조정하여 문제를 풀게 하는 것, 밑줄 치고 2번. 그러니까 원래 걸 그대로야. 원래 정도의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어려운 난이도야. 그 다음 난이도를 쉽게 했어.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볼게요. 실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쉽게 조정한 문제는 되게 15분 이내로 다 풀었지만, 쉽게 했을 때는 15분 다 풀었지만, 원래 문제를 푸는 데는, 그 다음 밑줄 치고 18분이나 걸렸다. 보상이 없을 때보다 오히려 3분이나 더 걸렸어. 이게 실험 결과의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얘들아. 이해되겠니, 얘들아? 선생님 잠깐 볼게, 얘들아. 이거는 이런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얘들아. 어떤 회사가 있어. 그 회사에서 성과급을 준다고 얘기하잖아. 성과급을 준단 말이야. 이제 보통 뭐 여기 주변에 뭐 삼성도 있고 뭐 LG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팀별로 1년 프로젝트를 세워요. 1년 프로젝트가 뭐냐면 연초에 우리는 올해 이러이러한 걸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세운단 말이야. 근데 그 프로젝트에 따른 성과급이 있잖아.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되게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성과급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어떤 외적 동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각 팀별로 수행하기 쉬운 목표를 선정해. 무슨 얘기인지 알까? 성과를 받기 위해서 수행하기 쉬운 프로젝트를 계획해. 그러면 성과를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를 계획을 세우지 않아.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잘 봐요. 볼게요. 뒷장 넘겨볼게, 얘들아. 뒷장 넘기면, 자, 동기에 관한 이 실험은 밑줄 치고 중요 표시할게, 얘들아. 외적 보상이 쉬운 문제를 푸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오히려 방해된다. 밑줄 치고 중요 표시. 그럼 이건 뭐야? 외적 동기, 외제 동기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지, 얘들아. 이게 이 실험 결과야. 가장 큰 실험 결과는 이거야, 얘들아. 알겠죠? 외적 동기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얘들아. 선택지로 되게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 만일 어떤 회사가 성과급 규정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 곳이라면 역설적으로 밑줄 쳐봐. 쉬운 업무만 해결하려는 조직일 수도 있다. 왜? 외적 보상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데는 그게 동기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7, 8 잠깐 볼게요, 얘들아. 외적 동기에 대한 내용이 실험 내용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이 틀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거든? 그 실험 내용을 보니까 결론이 뭐니, 얘들아? 외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쉬운 일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데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 구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예상되는 반론이 나와요. 이게 1번이야. 여기서 또 예상되는 반론 2번 나오거든? 여기서 예상되는 반론이 나와. 이해돼? 여기서 예상되는 반론이 나오고 다시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자, 이거 좀 이따가 필기하고, 자, 가볼게, 얘들아. 뭐냐면, 자, 봐봐. 밑줄 치고 중요 표시할게, 얘들아. 외제 동기면 어떤가?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밑줄 치고 중요 표시할게, 얘들아. 아주 빨간색으로 하거나 형광펜으로 칠하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서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예상되는 반론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게 뭔데? 예상되는 반론은 뭐냐면 결과만 좋으면 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예상되는 반론이 있으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좀 더 필기할 시간 드릴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보자 얘들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끔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도,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려고 연봉을 올려주는 회사 대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결과만 좋게 하려고 외적 동기를 막 주는 거죠. 선물도 주고 아니면 뭐냐면 유능한 연봉도 높여주려고. 이거 충분히 이해된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외적 보상만을 쫓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밑줄 치고 다시 또 중요 표시할게 얘들아. 이거 왼쪽에다 뭐라 쓰면 돼?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이라고 쓸게요.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 무슨 뜻인지 알죠? 얘들아 좀만 정신 차려야 돼 얘들아. 이거 논증 과정이라서 좀 어려워. 알겠지?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이야. 됐니? 외적 보상만을 쫓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게 반박이야. 밑줄 쳐보고 그 다음에 먼저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밑줄 치고 1번.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이건 참고로 얘들아. 쫓는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얘들아. 이거 참고로 쫓다라는 단어가 있고 쫓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서로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정상적인 걸 따라가는 거야. 유행을 줬다. 보상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쫓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적인 거 따라가는 거야. 도둑을 쫓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지 얘들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시 외적 보상을 줬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건 어렵다. 왜 관리하는 게 어려울까? 이게 반박이야. 뒤에 볼게. 예시가 나와요. 작은 장난감에서 시작한 외적 보상이 게임기가 되고 자동차가 되고 나중엔 집 한 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밑에 다 써볼게. 외적 보상이 무한정 늘어남이라고 써볼게. 외적 보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 됐어요? 이거 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역치가 높아진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만족감의 역치가 높아진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역치라고 하는 게 그 자극의 한계성을 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점점 자극이 더해져야 되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한테 얘들아 시험 잘 보면 선생님이 음료수 하나 사줄게. 그럼 니들 뭐라고 할까? 네 피자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치? 그게 바로 점점 더 역치가 높아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볼게요. 치킨 어때요? 잠깐만. 자 하나. 자 그 다음에 밑줄 치고 2번이라고 할게요.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밑줄 치고 2번. 그래서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밑줄 치고 2번. 이것도 뭐야? 외적 보상을 쫓는 문제점 2번이에요. 이해되셔요? 외적 보상을 쫓는 것의 문제점 2번이야.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이건 뭐 마냥 좋을 것 같은데 그지? 점점 차도 받고 뭐도 받고 이러면 점점 좋을 것 같은데? 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보자. 보상해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을 두고. 그렇죠. 여러분 치킨 사주세요 그러는데 안 되거든? 아 선생님 저번에 피자 했으니까 이번 치킨 안 되거든? 이렇게 갈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끊임없는 보상해주는 사람과 갈등할 수.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엄마한테도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뭐 해줘 그러는데 저번에 뭐 해줬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할 수 있다. 이렇게 사례로 기억하면 쉬워 얘들아. 이해되겠어? 끝없이 갈등을 빚고 남들과도 끝없이 비교하게 돼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건 뭐야? 엄마 내 친구는 요번에 중간고사 시험 잘 봐가지고 차 사줬다는데 뭐 이러는 거야. 아니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외국이면 얘들아 니들 나이 때면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는 거 알죠? 니들 나이 때면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하이틴 영화 보는 그래 하이틴 영화 보면 너희들 그런 거 꿈꾸지 않냐? 하이틴 영화 보면 주말에 금요일에 뭐 학교 끝나고 나면 차 운전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맥주 뭐 마실 수 있어요? 될걸요? 진짜요? 파티하고 이러잖아요. 아니 그 자기 16세부터 차를 탈 수 있고 열- 술 마실 수 있는 건 18인가 20세. 근데 아, 몰래 마시
몰라. 아니 뭐 몰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다는 거지. 얘들아 우리는 20살 돼서도 차 운전하겠니 니들? 20살 돼서도 뭐 술을 마시겠니? 저 차 운전할 거예요. 저 어. 운전면허 바로 딸 거예요. 차 운전. 나는 우리 아들, 나 우리 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진짜 뭔가 욕심이 없어. 우리 아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도현아, 내가 너 대학 가거나 이제 20살 되면 아빠가 바로 차를 사줄게. 뭐 사줄 거냐면 나는 SUV 차 뭔지 알지 얘들아? 승용차가 아니고 SUV 이렇게 있잖아. 뒤에 짐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내가 차를 사줄게 라고 얘기했어. 내 로망이 뭐냐면 나는 우리 아들이 그 차에 텐트 같은 거 싣고 그 다음 낚싯대 이런 거 싣고 낚싯대도 싣고 그 다음 골프채도 거기 있는 거야. 골프도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같은 것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우리 아들 기타가 이렇게 열심히 치거든요. 기타 치고 뭐 이렇게 좀 다녔으면 좋겠거든. 뭔지 알지? 낭만적으로 대학 수업 카메라 워커래요. 카메라 진짜 카메라 워커네. 그랬으면 좋겠거든. 워크까지 말했는데 카메라에. 그랬으면 좋겠거든. 아니 그러니까 왜 젊은 즐기는 거 있잖아. 대학 뭐 수업하고 뭐 3교시 4교시 끝난 다음에 정세네. 바로 이제 뭐 동해안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뭐 하다 낭만 즐기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제가 그래서 좀. 우리 아들이 딱 얘기하더라. 아빠 차 무서워 이러. 내가 뭐라 했냐? 너 병신이냐? 내가 그랬다니까. 이거 차가 무섭다고 운전 못하겠다고. 아무튼 간다. 그러니까 봐봐. 끝없이 비교하게 되어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외제 동기만을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을 한번 상상해보자. 그곳에서는 이질 쳐볼까 얘들아? 경쟁과 비교, 시기와 질투, 배신과 지대가 널리 퍼져 있을 것이다. 됐어요?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빗금치고 여기까지가 본론 1이라고 생각하면 되더라. 자 여기입니다. 뭐냐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지만 봐봐요.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볼까? 외적 보상의 아이고 이거 보자. 문제점 두 가지야. 얘들아 그 시간 너무 작다 얘들아. 첫 번째는 뭐였니 얘들아 문제점이? 관리 어렵다. 두 번째는 뭐지 얘들아? 두 번째는 보상받는 사람도 좋지 않다.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보상받는 사람도 뭐 좋지 않다. 뭐 갈등 생기고 뭐 이런 거 있다. 요게 이제 본론 1이야 얘들아. 알겠지? 요거 꼭 기억해둬야 돼. 안 되면 사진이라도 찍든가 아니면 왼쪽에다 그냥 써놔 얘들아. 지금 써. 왼쪽 위에다가 쓰든지. 사진 써. 사진 찍지 말고 써. 써 이거 써. 이거 간단하니까. 사진 찍어놔도 귀찮아서 안 좋겠네. 그러니까 써. 사진 찍으면 너희들 내가 봤을 때 100% 하는 거야. 뭐해? 써봐 본다고 어떤 놈이야? 내가 지금 제일 어려운 단어는 여기에요. 이거 시험 보면서. 문법이에요. 그래도 문법이야. 다음 완전 사동 안 된다는. 두 가지 문법하고 토론. 토론 어려워요? 뒤에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동 안 된대. 어? 아니 근데 사실 후상쌤 말이라서 못 믿겠긴 한데 저희 후상쌤이 사동을 말해주시긴 했어요. 그 수능 진짜 열심히 후상쌤이 가셨어요. 사동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데 애들 외국 작게 나와요. 작게 나와요. 여기 아래에 맞아. 얘랑 작게 나오는데 애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사동 안 낼 거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후상쌤 말 못 믿겠어요. 그냥 근데 피동이랑 구분하려면 사동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런 것도 있어. 그렇게 어렵게 안 내시겠다는 것 같아요 사동. 사동을. 피동을 어렵게 내시고. 근데 문제는 사동을 어렵게 안 내라더라도 이게 혹시 피동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냥 갑자기 토론에서 엄청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토론이 어려울 수 있어. 연구쌤이 토론을 위주로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두렵네. 그러니까 토론이 학교에서 토론 수업 안 하고 시험 통해서 빼고 진짜 토론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재밌어 보여요. 학교에서 토론을 한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수행 평가나 이런 거 안 해? 안 해요. 아니 우리 했는데 진짜? 저희 시간 없다고 안 했어요. 자 됐니? 아니 글 흐름을 전체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풀이가 되게 쉬워지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 교과서 이런 거 싫었거든요.
질문할까? 나는 공부하는 게 외제 동기가 크다. 손 들어. 나는 둘다 아닌데. 손 내리고 내재 동기가 크다. 내재 동기가 크다. 손 들어봐. 내재 동기가 커? 그래서 맨날 지각하는구나. 이야, 그러니까 흥미가 안 생긴 거야. 재미가 안 생기니까 지각 좀 하는 거지. 흥미가 10시부터 안 생기는 거야, 쟤는. 10시부터. 10시부터 안 생기, 10시 20분부터 막 생기는 거지. 그지? 그지, 저가? 네? 얘기하니까 그냥 이것들이 그냥. 20분부터 열심히 듣면 되죠. 근데 몰라. 20분부터는 잘 들어. 근데 내가 이거 수업하면 10번 중에 9번을 지각을 하니까. 그래서 주혁이가 내가 봤을 때 우리 반에 지각 왕이야. 맞지? 부정 못하지? 그지? 자, 그다음 내적 동기 볼게. 근데 사실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너희들한테 내적 동기가 있는 친구들은 전체 수험생 중에 한 5% 안 되는 거야. 근데 외제 동기는 별로 없지 않아요? 딱히. 별로 없지.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미안한데 이거 선생님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거야. 사실 동기가 없어요. 그냥 진짜 동기 없이 그냥. 그래, 시청자도 하고 이게 옛날에 어떤 가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둥글둥글하고 다양한 모양의 아이들인데 이게 네모난 상자에다 넣고 이렇게 다 깎아내는 수업이 우리나라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거 되게 절감하거든. 절감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얼마 전에 선생님이 TV에 유퀴즈인가 거의 봤는데 어떤 변호사가 최연소 변호사가 있어. 20살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애가 있어. 옛날에 사법고시야, 사법고시. 근데 걔가 정말 원래 공부를 엄청 진짜 내가 들어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갔어. 근데 서울대 들어가서도 사법고시를 봐야 되는데 이게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1차 시험, 2차 시험을 한꺼번에 같이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공부를 안 한 적이 없대. 심지어 샤워를 하는데도 코팅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법조항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전 샤워실 때 단어 붙어있어요. 엄마가 붙여놔서. 사방에 단어가 있어요. 그냥 안 봐야죠. 저 뭐라고 근데 얘는 그래서 결국은 21살인가 1년 준비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고 다 됐단 말이야. 그런데 29살에 그만뒀어, 변호사를. 그만두고 지금 뭐 하냐면 통역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언어가 너무 재밌다는 걸 29살에 처음 알았는 거야.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그 사람은 29살이라도 그렇게 찾았으니까 행복한 거지. 내가 봤을 때 선생님 친구들은 40대 막 이런 친구들이잖아. 40대 이렇게 친구들, 내 친구들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걸 제대로 하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시험만 아니었어도 더 뭐 한 분야에 관심 갖기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그럴 너무 수 다 있지. 아무 그럴 수 생각 없이 그냥 그렇지. 학교에서 하라는 것들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어. 그다음 보자. 그럼 이제 내적 동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알겠지? 내적 동기 보자. 자꾸 이렇게 말이 빠질 다른 데로 셀까봐 지금 내가 다시 보자. 지금 동기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외제 동기 외에 내재 동기도 있다. 밑줄 쳐볼까 얘들아?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뭐야? 내재 동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아. 내재 동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간다. 행복하게 살아간다.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받았잖아요, 그죠? 필즈상을 받은 허땡땡 교수, 밑줄 치고 1번, 예시 1번입니다. 허땡땡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정말 대단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학자의 내재 동기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 뭔데? 허 교수는 수학을 왜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에게 수학 연구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미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밑줄 쳐볼게. 얘들아, 재미있어서부터. 이게 바로 내재 동기야. 뭔지 알겠지 얘들아? 수학이 너무 재미있는 거야. 재미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수학 공부를 합니다. 저에게 수학 공부는 마라톤을 뛰려고 매일 근력 운동을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라톤을 뛰려고 밑줄 쳐볼까? 이것도 역시 내재 동기지 얘들아. 마라톤을 뛰기 위한 것이 내재 동기인 거야. 내재 동기야. 마라톤을 뛰려고 매일 근력 운동을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는 언론에 주목받는 거 밑줄 쳐봐. 이거 외재 동기죠 얘들아. 이거 이런 문제 나와. 밑줄 쳐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마라톤을 뛰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내재 동기가 되는 거고 언론에 주목받는 것은 뭐야? 언론에 주목받는 것은 외재 동기가 되는 거야. 주목받기 위해서. 됐죠? 뭐가 다른 거예요? 뭐라고? 마라톤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마라톤을 뛰려고 매일 근력 운동을 하는 건 뭐냐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닌 거잖아. 마라톤을 뛴다는 것은 자기 만족감에서 뛰려고 매일 근력 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언론에 주목받는 건 외적 보상의 성격이 강한 거잖아. 그래서 언론에 주목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외재 동기에 강한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하루 4시간 정도라도 수학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다. 이게 허땡땡 교수야. 이해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까? 유명한 물리학자 파인머는 이게 두 번째 내재 동기 추구하는 사람 두 번째 사례예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후에 이건 뭐야? 내재 동기의 결과물이죠. 내재 동기의 결과물이야.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상을 받을 만한 연구인재를 판단하는 왕립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의 결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밑줄 쳐볼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쁨이고 다른 사람이 그 발견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 이게 바로 내재 동기야. 이미 큰 상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 인터뷰에는 내재 동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삶의 기쁨이 드러나 있다.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 국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한 것 이것도 역시 내재 동기의 결과물이죠. 임땡땡 씨는 대회에 출전하는 까닭을 묻는 기자에게 내 음악이 밑줄 쳐봐. 내 음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게 바로 뭐야? 내재 동기인 거야. 라고 대답하였다. 또 그는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학생입니다. 제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회에 출전해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대회에 나간 까닭은 우승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대회에서 우승한 후 마음이 심란해진 그는 산에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내재 동기죠.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재 동기 볼게 얘들아. 여기 뭐가 나오냐면 사례가 나와요. 누구니? 허땡땡 교수. 어떻게 쓸까? 1번, 2번, 3번에 사례가 나와 얘들아. 사례가 나와. 이거 좀 이따가 필기해. 그 다음 밑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필기할게 얘들아. 사례가 나와. 그 다음 밑에 볼게 얘들아. 밑줄 치고 중요 표시할 거야. 아까처럼 형광펜이나 빨간펜 넣게 얘들아. 긍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 평범한 사람들은 내적 동기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밑줄 치고. 이게 뭘까요? 예상되는 반론 2번이겠죠. 여기 봐봐요. 예상 반론 2번. 큰 상을 받은 사람의 예시일 뿐이다. 이런 거야.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좀 이따가 필기하세요. 하지만 이들은 평생 수많은 찬사를 받아왔다. 우리보다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하는 이야기이다. 진정한 기쁨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을 타거나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야?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반박이 나오는데 그 반박은 바로 뭐냐면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수긍이 되니 얘들아? 충분한 외적 동기를 보상받았으니까 내적 동기를 볼 여유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나가서 약간 대화하려고 못생겨서 되게 그렇게 말한 거 되게 좀 그렇지 않아요? 웃으면 김우승이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외재 동기를 내재 동기라고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 수도 있어요. 장려상이었으면 이런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참가하는. 참가. 얘들아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야. 그냥
그냥 그대로 이제 이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거지. 왜?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는 거지. 가볼게 얘들아. 상을 타거나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서 일 잘하는 직원 중에서는 직원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직장인,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망하지만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들이 있다. 밑줄 쳐볼까?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 왜? 내적 동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동그라미 쳐볼까?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오랫동안 수업을 들으며 끊임없이 경쟁에 시달린다. 다음 장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 밑줄 쳐봐. 이게 바로 뭐야? 내적 동기가 생기는 경우겠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 내적 동기가 나온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진다. 내적 동기를 등한시한다면, 등한시한다는 건 뭐야 얘들아? 멀리한다 이런 뜻이거든.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휩쓸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 불행해진다.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자 여기 이제 고래가 여기서부터 괄호 시작해 볼까 얘들아?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춤을 추게 하려면 조련사의 칭찬이 아니라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여기까지 괄호치고 마지막 충격까지 할게 얘들아. 마지막 읽어볼게. 봐봐요. 고래가 춤을 추려면 조련사의 칭찬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춤을 추려면 조련사의 칭찬이 아니라 자유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들아. 잘 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도 얘들아. 사람도 춤을 추게 한다는 건 뭘까 얘들아? 춤을 추게 한다는 건 뭔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려면 조련사 칭찬은 뭐지 얘들아? 외제 동기가 아니라, 이해돼? 외제 동기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외제 동기를 마음껏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 자 칠판 잠깐 볼게 얘들아.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유비추론이라고 해. 유추라고 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유비추리. 잘 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아니지,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지. 귀납추론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왜 유비추론인지 알겠어 얘들아? 유사한 거에 들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요거 하나 옆에 이렇게 해볼게 얘들아. 근데 저희 이거 원래 학교 수업할 때 그냥 쌤 혼자서 PPT 감상하시고 한두 마디 한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저희가 알아서 PPT. 너네 이번에 그 저기 뭐냐 중간고사 끝나고 너무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그치? 큰일 났어요. 이게 뭐 수행이 많았어요. 수행도 많고. 그래서 저희 그냥 그 클래스룸에 올라온 PPT 자료 보고 저희가 알아서 다 베껴야 돼요. 교과서가 백지예요. 저희 큰일 났어요. 저희 진도 범위 중에 4-2단원 빼고 나가는 게 없어요. 뭐? 나가겠다? 4-2단원 빼고 나가는 게 없어요. 4-2 빼고? 네, 큰일 났어요. 문법 안 나왔어 아직? 아직 4-2 하고 수행하고 오늘이 됐어. 어떡해? 몰라. 큰일 났어. 미친 척 같아. 한국사 주지. 우리 한국사 좀 주지 22야. 한국사. 23. 끝났네. 우리
우리 1920 하나도 안 봐도 되는 거 맞아? 아니, 개혁하면. 그냥 그 프린트만 보면 되지. 근데 프린트로 뭔가, 됐니 얘들아? 필기했어? 19, 20 우리도 프린트만 했어. 근데 뭔가 불안해. 프린트에서만 하는 프린터가 뭘까? 경희쌤이 프린트에서만 남다 했으니까 오케이. 프린트만 아야. 넘어갈게 얘들아. 학습활동 넘어갈게 얘들아. 뒷장 넘겨볼게. 학습활동 있어. 얘들아 학습활동 보시면 학습활동에서는 1번 보시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아까 여기 선생님 칠판에 써놨던 거가 더 정확합니다. 정확하기보다는 더 세부적인 거야 얘들아. 그것만 보시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2-1번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이것도 역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에 나타난 논중 요소와 방법을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요거 있잖아요. 요 귀납 추론 있죠? 요거에 아마 설명되어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의 주장과 이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요거 여러분들 서술형 대비로 서술형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빈칸 채워놓고 빈칸 없앤 다음에 빈칸 한번 채워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전체 내용 전개 방식 문제에서 이해되겠지 얘들아? 그거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좀 해볼까 한번? 그 다음에 2번 내려오면 얘들아 1-1에 나타난 1과 2에 나타난 예상 반론에 대한 글쓰기 방법. 아까 선생님 예상 반론 두 가지 있잖아. 이거 기억하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여기 이 부분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 얘들아.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건 좀 빈칸을 채웠으면 좋겠는데 쉬는 시간에 채울까? 쉬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 다음 장 넘겨볼게 얘들아. 4번 볼게요. 여러분 4번 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본론이 나타난 논증 방법 파악하고 설득 효과를 평가해보자. 논증 방법 중에는 연역과 귀납이 있다. 연역 논증은 이미 알려진 일반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다.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본론도 참이고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다. 아까 얘기했죠. 귀납 논증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다. 사례가 충분할수록 이끌어낸 결론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본론이의 논증 방법은 바로 뭐였어요? 귀납 논증이었죠, 여러분. 귀납 논증 여러 가지 사례, 3명의 사례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넘어갑니다, 여러분. 넘어가고요. 3번에 이욕설 나오니 안 나오니 얘들아? 근데 너무 말을 모호하게. 그래도 한번 해봐. 거의 안 나온다 식으로 나왔었어. 안 나온다고 했어? 그냥 안 나올 것 같아. 그래? 이욕설은 딱 한 가지만 그냥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얘기해줄게 얘들아. 1번에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정리해보자. 이것만 선생님 빈칸 채워줄게 얘들아. 위 안 읽고 밑에 집 봐봐. 밑에 집 밑에다가 써볼게 얘들아. 얘들아 이옥이 무슨 뜻이냐면 이옥 집을 고치다 이런 뜻이야. 이옥이 이가 고치다 이런 뜻이고 옥이라고 하는 건 집이라는 뜻이야. 그 밑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집 밑에다가 이렇게 써볼게 얘들아. 밑에 써볼게. 망가진 지 오래된 것은 고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써볼게. 망가지기 망가지기 오래된 것은 오케이 상관없어. 다시 뭐라고 다시 망가지기 오래된 것은 망가진 지 오래된 것은 고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래되지 않은 건 바로 고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오른쪽 봐봐. 사람 봐봐. 사람. 이제 써볼게. 나쁜 버릇도 일찍 고쳐야 된다.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아. 나쁜 버릇도 일찍 고쳐야 된다. 됐어? 정치도 마찬가지야. 정치도 백성을 좀먹는 무리라는 말이 나오거든. 탐관오리라고 쓸게 얘들아. 탐관오리나 잘못된 제도도 바로 고쳐야 한다. 이런 뜻이야. 됐어? 거기 이제 가운데 유사함이라고 나왔지 얘들아? 이게 유비논증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네. 잠깐 쉬었다가 얘들아 토론 논증 한번 가볼게. 이번 시험 사람을 풀 수 있게 되신 게 이번에 사람을 풀 수 있게 쉽게 냈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시험 때 벌써 냈을까? 내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메바도 풀 수 있냐고 했더니 아메바는 못 푼대요. 큰일 났어요. 근데 내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거랑 너희들이 그거랑 비슷할까 모르겠어. 내가 생각하는 아메바도 풀 수 있나 했더니 아메바는 못 푼대요.